안녕하세요. 제어이론 오늘 13번째 극점의 위치와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시스템의 극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수 극점의 위치에 따른 응답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달함수의 폴과 제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상미분방 정식으로 표현되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사이에 어떤 전달함수를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전달함수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다항식분의 다항식, 즉 유리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유리식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분자 분모를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분자 분모를 인수분해를 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분자 분모를 인수분해, 분모를 한번 살펴볼까요? 분모가 n차 다항식이네요. n차 다항식이고 최고차항은 지금 1로 해놨는데 이게 1이 아니라면 분자 분모를 만약에 여기가 3이었다 그러면 분자 분모를 3으로 나누어서 여기를 1로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n차 다항식이고 n차 이 a1부터 an, b1부터 bn 플러스 1은 실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실수 개수를 갖는 다항식은 n차의 다항식이면 n개의 근을 갖죠. 즉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가 n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알고 있죠. 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n개의 근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건 실수일 수도 있고 어떤 건 복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복소수 영역까지 다 생각해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s-p1, s-p2 에서 s-pn까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분모는 어떻게 될까요? 이 b1을 앞으로 이렇게 꺼내 볼까요? b1을 여기서 k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b1을 k로 놓고 b1을 가지고 b1을 앞으로 가져오면은 이 b2는 b1분의 b2로 바뀌겠죠.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들면서 이 b1을 앞으로 꺼내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식을 다시 쓴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역시 복소 영역까지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를 우리가 복소 영역까지 인수분해를 하면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써놓고 오면 너무 당연하죠. s에다가 pi를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되죠. 그 다음에 s에다가 gi를 대입하면 분자가 0이 되죠. 그래서 이 분모가 0이 되는 이 pi들을 우리가 폴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의 폴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달함수의 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유리식의 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제로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요 앞으로 꺼낸 이 개수 k를 트랜스퍼 펑션 게인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폴과 제로에 대해서 지금 좀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다이나믹 시스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폴과 제로는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제로는 어떤 거냐면, 사실은 제로는 어떤 시스템에 이런 형태의 입력이 들어오면 ut가 만약에 exponential의 git다, 이런 형태의 입력이 들어올 때 시스템이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면, 즉 출력과 그 미분들이 어떤 0이 아닌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 상황에서 이런 입력이 들어오면 시스템의 출력이 입력이 0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출력이 0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런 특정한 입력과 시스템의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출력이 0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라고 해서 요게 어떤 제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우리 전달함수 관점에서 봐도 분자를 0으로 만드니까 이걸 제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시스템 출력의 관점에서 어떤 해석을 다시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아주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폴입니다. 여기서는 나중엔 제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우리의 주된 관심은 폴이 되겠습니다. 자, 폴이 뭐라 그랬죠? 이 식에다가 분모에다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S가 PI로 가까워지면 분모가 계속 0에 가까워지니까 전체 함수값은 S가 PI 근처로 갈 때 갑자기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PI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우리 임펄스 리스판스 혹은 스텝 리스판스 혹은 어떤 입력에 대한 리스판스를 구할 때 파셜 프랙션을 했잖아요. 기억나죠? 파셜 프랙션을 해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했는데 그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어떤 안정성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됩니다. 이건 뒤쪽에서 다시 공부할 거예요. 폴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얘기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시스템이 가만히 있는데 잠깐 아주 작은 충격이라도 충격이 딱 왔을 때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시스템을 어떤 상황에서 살짝 건드렸는데 그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막 발산한다 라고 하면 그 시스템은 언스테이블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케이스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이렇게 놓고 여기에 콩을 하나 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콩이 한 이쯤 정도로 어떤 이유에서 움직이면 다시 이렇게 가서 여기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안정하다라고 좀 표현을 하겠고요. 자, 이 그릇을 뒤집어 놓고 여기다 콩을 하나를 놓으면 뭔가 어떤 이유에서 이게 콩이 한쪽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뚜루루루 굴러 떨어지겠죠.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한 거겠네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고 이게 사실은 여러분 시스템의 내추럴 비헤이비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을 생각해 봅시다.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풀었나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걸 0이라고 놓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했죠. 그리고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하나의 솔루션, 즉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그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제너럴 솔루션을 구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입력과 상관 있는 입력과 관계가 있는 솔루션을 구한다기보다는 입력이 0일 때 시스템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응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바로 그런 거였고 그 솔루션을 결정지어 주는 게 전달함수 관점에서는 폴이 되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임펄스 리스판스가 뭐였습니까? 어떤 시스템에 아주 짧은 시간에 강렬한 어떤 입력이 딱 들어오면, 큰 입력이 딱 들어오면은 그 시스템이 아주 짧은 시간에 잠깐 입력을 싹 시스템에 가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상태가 순간적으로 딱 변하고 그 다음엔 입력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시스템이 원래 출력이 0이었는데 출력이 갑자기 1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에서 시작해 가지고 입력이 없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얘기를 했죠. 임펄스 리스판스가 뭐였습니까? 임펄스 펑션을 우리가 델타 t라고 했는데 요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1이었죠. 따라서 임펄스 리스판스에 대한 시스템의 임펄스에 대한 시스템의 응답, 즉 임펄스 리스판스는 원래 시스템의 전달함수에 임펄스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인 2를 곱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임펄스에 대한 시스템의 응답이 나오고 그거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은 바로 임펄스 리스판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전달함수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인 거죠. 즉 이걸 구할 때
요 아까 HS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요거를 풀고 나서 보면 내추럴 리스판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임펄스 리스판스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내추럴 리스판스를 잠깐 얘기를 했었죠. 뭐 용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이거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세 개만 한번 해봅시다. 이게 모두 다 다른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여기에 뭐 뭔가 다항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S-P1, S-P2, 디스팅크트 할 때 S 플러스 S-P3, 알파1, 알파2, 알파3 이렇게 해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해보면은 이거는 알파1 익스포넨셜의 P1t, 알파2 익스포넨셜의 P2t, 알파3 익스포넨셜의 P3t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요걸 좀 잘 관찰해야 돼요. 이 폴이 있으면 이거의 어떤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할 때 파셜 프랙션을 해서 우리 앞에서 구하기로 했는데, 그럼 좀 쉽다 그랬죠. 이 파셜 프랙션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다름 아닌 익스포넨셜의 P1t 이렇게 나오죠. 즉 이제 여러분은 어떤 시스템 전달함수의 분모를 인수분해했을 때 나타나는 S-pi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시간 영역에서 익스포넨셜의 PIT가 나타나겠구나, 그런 어떤 응답을 만들어주는 요소겠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살짝 건드리면 어떤 식으로 거동을 할지 그걸 우리가 S-이 폴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PI가 리얼 파트의 P1이 양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익스포넨셜의 뭐 3t 이런 항이 생긴다. 그러면 t가 무한대로 발산할 때 익스포넨셜의 한 t는 발산하잖아요.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리얼 파트의 P1이 음수여야 되겠죠. 그러면 진동하거나 혹은 진동하지 않더라도 0으로 잘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펄스 리스판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전달함수의 분모, 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폴이 가질 수 있는 케이스는 이런 거겠네요. 실근일 수 있겠죠. 즉 어떤 전달함수의 분모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S- P1 이게 실수일 수도 있고 이게 복소수일 수도 있겠죠. 사실 1차식으로 다 인수분을 했으니까. 근데 복소근이면은 우리 실계수 다항식을 인수분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복소수라면 이 복소수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나오겠죠. 켤레 복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 혹은 이 케이스 아니면 뭐 중근을 갖는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중근은 지금 당분간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요. 요 실근인 경우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익스포넨셜의 PIT의 형태로 어떤 시간 영역에서 응답이 나타날 거고, 요 경우에는 어떤 좀 뒤쪽에 뭐 이렇게 진동하면서 감소하거나 진동하면서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텐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요 모양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즉, 요 폴이 실수일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분모만 생각해 보면, 예, 분자는 뭐 어떤 특정 상수, 우리가 아까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뭐 이렇게 파셜 프랙션을 할 때 분자는 상수였잖아요. 그 상수가 다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숫자를 의미를 좀 부여할 거예요. 그래서 전달함수가 혹은 전달함수의 어떤 전달함수를 파셜 프랙션을 했을 때 한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이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죠? 얘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시그마 t 1t가 되겠죠. 자, 시그마가 양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그마는 지금 다 실수죠. 시그마가 양수면 어떻게 될까요? 양수면은 뭐 1이라고 해볼까요? 시그마가 1이다 그러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1t 이렇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테이블하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시그마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발산하겠죠? 언스테이블 할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S-PI라는 이런 모양을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뭐 여기서처럼 S 플러스 시그마 분의 1이라고 좀 바꿔 쓸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폴이 마이너스 시그마에 있는 거죠. PI가 마이너스 시그마인 겁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 시그마, 즉 이 폴이 음수면, 그러니까 이 폴이 마이너스 시그마니까 시그마가 양수면 뭐 음수죠. 네거티브 리얼 폴이죠. 네거티브 리얼 폴이면 바로 그 임펄스 그 폴에 대한 시간 영역에서의 응답은 0으로 수렴하는 그런 응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테이블한 거에 좀 관심이 있네요. 이거 그림을 그려봤더니 오른쪽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요 함수가 0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자, 익스포넨셜에 뭐 마이너스 시그마 t죠. 이게 0으로 갈 때 걸리는 시간은 무한대죠. 그렇죠? 이거는 하점없이 시간이 무한대로 가야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호가 0으로 간다는 건 아는데 언제 0으로 가는지를 좀 공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방사능 반감기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 숫자가 ht가 시간이 t가 0일 때는 무조건 1이에요. 여기에서 무조건 1인데 1에서 시작해 가지고 요 익스포넨셜 분의 1이 되는 우리 자연대수 2, 이게 뭐 2가 뭐 2.7 뭐 이렇게 나오죠. 예. 그거 분의 1이 될 때, 즉 요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시그마 t에서 이 시그마 t가 1이 되는 시그마 t가 1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익스포넨셜 분의 1이죠. 그게 되는 요 시간을 좀 정의를 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타임 컨스탄트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즉, 이 시그마 t가 1이 되면 이게 뭐 처음에 1에서부터 뭐 여기 한 0.36 정도 될까요? 예, 그 정도까지 이 신호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뭐 타임 컨스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타임 컨스탄트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되면, 여기서는 이게 타임 컨스탄트가 1이었는데 이게 한 4 정도 되면 거의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타임 컨스탄트의 3배에서 4배 정도 지나면 익스포넨셜 함수는 거의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용어는 앞으로 자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거는 정의는 외워야 되겠죠? 정의 어떻게 외우나요? 1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익스포넨셜 분의 1, 즉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t라고 표현했을 때 이 부분이 1이 되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 구했네요. 그럼 스템 리스판스는 어떻게 될까요? 스템 리스판스가 뭐였죠? 시스템에 일정한 입력이 가해지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어떤 이번에는 잠깐 이게 D시계인을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 시그마가 나온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요 스템 리스판스를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뭐 얘를 S 플러스 시그마 곱하기 S분의 1을 하면 되겠죠. 입력이 유닛 스텝 펑션이에요. 입력이 요렇게 생긴 입력입니다. 여기 1인 이렇게 생긴 입력인데, 그런 입력이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출력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1t라고 표현했죠. 1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분의 1이죠. 그게 요런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의 응답을 구하려면 S분의 1을 요 전달함수에 곱하면 되고, 그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걸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계산 어떻게 하죠? 우리가 뭐 여러분 a 곱하기 b분의 1을 뭐 b 빼기 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뭐 이런 공식이 있죠.
혹은 앞에서 배웠던 파셜 프랙션 바꾸는 방법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B라고 하고 이걸 A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시그마 뭐 S 플러스 시그마 분의 1 마이너스 S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요게 1이 되고 요거 서로 바꾸면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1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시그마 t의 1t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입력이 1로 가라. 시스템의 입력이 1인 입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은 요 시스템은 t가 무한대로 갈 때 요게 0이 되니까 1t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유닛 스텝 펑션에 대한 시스템의 리스판스. 즉, 이런 형태의 폴은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거나,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거나, 혹은 스텝 리스판스의 경우에는, 이게, 폴이 음의 실수부를 가질 때, 이렇게 1로, 이런 식으로 수렴한다. 여러분, 회로이론이나 어떤 곳에서 1차 시스템의 응답이라는 거 배웠죠?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폴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전달함수가 있을 때, 이런 전달함수를 구성하는 폴들을 봐가지고 그 폴이 어떤 이 전달함수가 있는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봤을 때 어떤 모양이 생길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ES 더하기 1. 혹은 앞에서처럼 이거 S 플러스 2분의 1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폴이 어디 있어요?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있고 마이너스 2에 있네요. 제로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죠? 자, S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여기 상수가 되겠죠. S 플러스 1분의 요 상수는 어떻게 구하죠? 분자분모에다 S 플러스 1을 곱해가지고 S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2랑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S 플러스 2를 양변을 곱하고 S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요 없애지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라고 곱해져서 3이 나오겠네요. 차분히 계산해 보면 되겠죠. 요렇게 했을 때 요게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려면 이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S 플러스 1분의 1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가 나올 테니까 요렇게 나올 것이고 요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우리가 폴제로 맵이라고 하는 거를 좀 그려볼 겁니다. 우리의 폴은 그 점에서 이게 복소수예요. 리얼 파트 하고 이미지리 파트인데 여기에다가 폴하고 제로를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폴을 어떻게 찍을 거냐? 폴이라는 위치에서는 이거 복소평면을 위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하죠.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평면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S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S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떤 함수값이 잘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가위표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폴을 보통 가위표로 써요. 그리고 마이너스 2에 또 폴이 하나가 있네요. 그쵸? 그리고 제로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로가 하나 있는데 제로는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폴에 관심이 있어요. 폴에. 자, 마이너스 2라고 관련된 게 뭐였죠? 시간 영역에서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요거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죠. 자,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뭐가 더 빨리 0으로 가나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가 더 빨리 0으로 가죠.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근을 가질 경우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폴의 값이 폴의 절대값이 커지죠. 그러니까 0으로 가는 그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컨스탄트를 생각해 보면 요거는 어떻게 되나? 타임 컨스탄트가 2분의 1이죠. 타임 컨스탄트가 1이고 얘는 4초 정도 지나야 거의 0이 되고 얘는 2초만 지나면 거의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요 폴이 허수축에서 왼쪽으로 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빨리 0으로 수렴하겠네요. 그걸 우리가 fast하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뭐 여기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폴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빨리 0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분자의 요 2나 1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 개수가 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요 s 플러스 1분의 요 앞에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가 좀 달라지겠죠.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t가 0일 때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러면서 0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요거는 어떨까요? t가 0일 때 3이었겠죠? 3이면서 0으로 수렴하네요. 0으로 좀 빨리 수렴하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요 3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는 빨리 0으로 수렴하니까 어느 순간 이후에는 그냥 0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도 요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한 응답은 계속 마이너스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구해보면은 뭔가 중간에 뭐 초반에는 3 마이너스 1이니까 2에서 시작하겠네요. 2에서 시작하는데 어떤 시간 영역에서는 이 음수가 그러니까 양수는 3에서 시작한 게 거의 0으로 되는 그 순간에도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한 거는 음수로 남아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뭐 좀 모양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그걸 매틀랩으로 그려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요 파란색이 우리가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파란색이. 이거를 우리가 매틀랩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매틀랩에서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펄스를 쓰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을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시스템을 트랜스퍼 펑션으로 정의하는데 아까 분자가 뭐였어요? ES 플러스 1이었죠? ES 플러스 1은 우리 2, 1 이렇게 썼죠? 분모는 뭐였나요? 1, 3, 2였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트랜스퍼 펑션을 갖고 있는데 이 시스템의 임펄스를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좀 걸리네요. 자, 이와 같은 2에서 시작해서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자, 아까 s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곱해지고, 그러니까 즉 s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성분이 하나 있었고 s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성분이 있었네요.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그럴 때 현재 그려진 어떤 그림에다가 더 그리고 싶을 때 우리는 hold on 이라는 명령을 쓰면 되겠습니다. hold on에다가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스템 뭐 2라는 게 있는데 트랜스퍼 펑션에 아까 뭐 분자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s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해보고 싶은 거예요. 분자가 1 이렇게.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플러스를 임펄스를 해볼게요. 시스템 2.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그림을 보면 요게 하나가 생겼죠.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생겼습니다. 또 홀드온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시스템 3는 이번에는 트랜스퍼 펑션에 분자가 3이고 분모가 s 플러스 2였어요. 이거를 또 임펄스 해봅시다.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 빨간색이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 개 그래프를 그려서 한꺼번에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홀드온하고 홀드오프. 자, 이제 오늘은 복소 폴에 대해서 얘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뒤쪽에 이런 폴에 대한 응답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전달함수의 분모를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S-P, S-P의 켤레복소수. 이게 복소수면은 이 켤레복소수는 반드시 나타나죠. 그래서 그거를 실수부가 마이너스 시그마고 허수부가 오메가 D인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D라고 하는 복소근을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시그마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여기에서는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 부분, 요게 이렇게 되겠죠? 근이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J 오메가 D 하면 어떻게 되죠? S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T가 되겠고, 요거의 켤레 복소수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J 오메가 T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마이너스 J 오메가 D 곱하기 A 플러스 J 오메가 D의 형태죠?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 빼기 J 오메가 D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J 오메가 D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D의 제곱이니까 S 플러스 시그마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D의 제곱이 바로 어떤 분모에 이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게 2차식이었다면 2차식의 모양이 이런 형태가 될 거라 이거죠. 이거 거꾸로 이거 0이라고 놓고 여러분 풀면은 바로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T가 나오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실수부와 허수부를 정확하게 알았는데, 실수부와 허수부를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응답에서 좀 의미 있는 걸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좋을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어떤 모양이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가 바뀌면 그래프의 모양이 많이 바뀌는 이제 그런 걸 좀 찾아내고 나중에 어떤 시스템의 응답의 특성을 얘기하고자 할 때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를 갖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얘를 바꿔 쓸게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전달함수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분모는 위에 있던 거 그대로 가져왔죠. 분자는 오메가 n의 제곱이에요. 요 오메가 n이라고 하는 여기서 잠깐 신경 쓰지 말고요. 뒤쪽에 요 분모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꾸고, 그때 요걸 정개해 볼까요? 이거 정개하면 어떻게 되죠? S 제곱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분모를 정개하면 이 시그마 S 더하기 시그마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D의 제곱이죠. 그럼 요만큼을 우리는 오메가 N의 제곱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그마를 이 제타 오메가 N이라고 바꿔 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쓰느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 쓰면은 이제 어떤 파라미터가 변할 때 그래프의 모양, 우리가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할 때 그 모양이 좀 많이 좀 달라지는 게 보인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복소평면에서도 이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디자인할 때도 또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여기서 보이는 제타나 오메가 n을 가지고 얘기하면 좀 많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이 시그마가 이 제타 오메가 n하고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의 제곱과 오메가 D의 제곱을 합한 것이 오메가 n의 제곱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시그마하고 오메가 D를 제타하고 오메가 n으로 다시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시그마는 제타 오메가 n 이렇게 됐네요. 그럼 오메가 D를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 시그마를
시그마가 제타 오메가 n이니까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이렇게 대입. 그러면은 제타의 제곱 오메가 n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t의 제곱은 오메가 n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d의 제곱은 오메가 n의 제곱에서 제타의 제곱 오메가 n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오메가 d는 우리가 양수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 n의 제곱이 되겠죠. 오메가 n의 제곱에서 이걸 바깥으로 꺼내면 오메가 n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는 제타 오메가 n, 오메가 d는 이렇게 얻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시그마하고 오메가 d를 가지고 어떤 컴플렉스 폴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제타하고 오메가 n을 가져도 역시 복소 이 폴의 위치를 알 수 있겠네요. 자, 마이너스 시그마가 뭐였습니까? 복소수의 실수부였죠. 오메가 d가 허수부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굉장히 쉬운데, 이번에는 제타하고 오메가 n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가지고도 제타하고 오메가 n을 가지면 복소 평면에 어떤 폴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겠느냐,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나중에 디자인 할 때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요 식에서 보죠. 요 식에서 시그마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d의 제곱이 오메가 n의 제곱이네요. 시그마가 뭐였습니까? 요 허수축에서 이 시그마, 요 시그마죠. 이게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이 시그마입니다. 허수축으로부터 마이너스 시그마니까 절대값이 시그마고, 실수축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오메가 d죠. 즉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j 오메가 d와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d라는 복수수예요. 그런데 시그마 제곱 더하기 오메가 d의 제곱이라는 게 뭐죠? 이 폴이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시그마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d의 제곱이 이 위식에서 오메가 n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 폴까지의 거리가 다른 게 아닌 오메가 n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제타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사인 세타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인 세타. 요거는 오메가 n분의 시그마죠. 그쵸? 요 원점에서부터 이 거리가 오메가 n이고, 요 실수부가 시그마니까, 요 거리가 시그마니까 오메가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근데 시그마가 아까 어떻게 됐었죠? 위에서 제타 오메가 n 있죠? 그러니까 이거 대입하고 오메가 n으로 나누면 제타네요. 어떤 걸 알 수 있죠? 요 세타, 즉 어떤 폴이 허수축으로부터 벌어진 각도 세타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제타의 사인 인버스, 아크 사인을 취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벌어진 각도는 제타라는 어떤 파라미터에 비례한다, 어떤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크 사인은 우리가 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아크 사인도 증가 함수가 되겠네요.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세타가 크면 클수록 제타도 크다, 제타가 크면 클수록 세타가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 제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요 폴하고 관련된 임펄스 리스판스의 어떤 0으로 수그러드는 정도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댐핑 레이시오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 n은 여기서 제타가 0일 때 오메가 d하고 오메가 n이 같죠. 그래서 이게 댐핑이 없다 해가지고 undamped natural frequency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natural frequency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어요. 오메가 d는 제타가 있을 때 오메가 n이 제타에 의해서 좀 바뀌는 그런 숫자가 나올 텐데, 이거를 damped natural frequency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컴플렉스 폴이 있으면 그 컴플렉스 폴을 복소 평면에 나타낼 수 있고, 실수부와 허수부로 주어지는 그런 어떤 좌표, 복소수의 좌표를 우리가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댐핑 레이쇼를 가지고 다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게 나중에 뒤쪽에 어떤 우리가 바라는 어떤 시스템의 응답을 가지고 페루프 시스템 혹은 어떤 다이나믹 시스템의 폴의 위치를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